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시너미트에서 산 소갈비입니다. 미국산 냉동으로 3kg에 45,000원입니다. 보통 소갈비 하면 명절 느낌으로 큐브 모양이잖아요. 오늘 고기는 특별히 토마호크 스테이크의 뼈 부분만을 모은 갈비인데요. 살코기는 좀 적지만 비주얼은 완전 느낌 있죠. 한 10시간 냉장실에 두었더니 이렇게 조각조각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녹았습니다. 오늘 같은 찜이나 스튜 요리는 완전히 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덜 녹이는 것이 육즙 이탈이 적어서 더 맛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비주얼 좋은 뼈 크기만큼 큰 냄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냄비가 지름 24cm, 높이 13cm인 제품인데 3kg가 간당간당하더라고요. 고기를 흐르는 물에 간단히 씻은 뒤 키친타올로 잘 닦아서 잠시 실온에 두겠습니다. 석 달 전에 언제나처럼 메뉴 신청 댓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기네스 공식 홈페이지 레시피로 소갈비 찜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뭔가 기네스 직원이 함정을 판 느낌도 좀 있었지만요. 찬찬히 살펴보니 그냥 홈페이지 채우려고 넣은 하찮은 느낌이 아니라 맛있는 결과물이 절로 상상이 되는 상당히 괜찮은 레시피였습니다. 한국인에게 소갈비찜은 평생 먹을 정도로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걸 흑맥주로 만들면 어떤 맛일까? 두세 달이 지나도 궁금증이 가시질 않아서 기네스의 레시피를 육식인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채소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양파는 중간 사이즈 5개를 채를 썹니다. 국물만 내고 안 먹을 거니까 너무 두껍지만 않게 대충 써세요. 당근은 3개를 동그랗게 썹니다. 이건 가니쉬로 먹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큰 크기로 써는 게 좋고요. 아이고 떨었다. 평소 당근 좋아하시면 5개까지 넣어도 되겠습니다. 샐러리는 3대를 넣습니다. 보통 이파리는 안 쓰니까 떼어내고요. 양파와 똑같이 나중에 안 먹을 거니까 크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채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고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갈비 3kg 기준 1테이블스푼 정도 앞뒤좌우 골고루 뿌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냄비를 세팅한 뒤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오랜만에 마이야르 파티를 벌여볼까요? 냄비 크기상 한 번에 두세 대씩 로테이션으로 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큐브형 고기라면 10분이면 됐을 텐데 도합 30분이나 구워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뼈가 아치형이다 보니 안쪽은 구울 수가 없잖아요. 안쪽에 근막도 있고 지방이 뭉쳐 있어서 한번 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굴멍보다 훨씬 더 좋은 불 맞는 고기멍입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마이야르 반응으로 만든 감칠맛에 살짝 타들어간 불맛까지 더해서 안쪽까지 아주 제대로 시어링 했습니다. 냄비 바닥에 기름이 꽤 고여 있는데요. 냄비의 기름은 비워내고 바닥에 눌어붙은 맛의 원천 퐁드만 남긴 채로 채소를 볶기 시작합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계속 휘저으면 됩니다. 향과 감칠맛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마늘 5개를 다져서 넣었고요. 완성 국물이 마냥 묽지 않고 소스처럼 점도가 생길 수 있게 밀가루를 2테이블스푼 넣고 계속 볶았습니다. 양파가 확실히 투명해졌으니 따로 그릇에 덜어둡니다. 냄비 바닥에 아직도 퐁드가 좀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레시피의 출처 기네스가 등장해야겠죠. 혹시나 광고 협찬을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흑맥주도 등장합니다. 아이 진짜 이건 레페가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건 처음 봤어요. 야 이건 특이하다. 흑맥주가 아니네. 얘는 탈락. 맥주의 수분을 이용해서 퐁드를 전부 긁어냅니다. 알코올 냄새가 엄청나요. 알코올 증발되는 냄새. 이제 소갈비 조각들을 테트리스 할 시간입니다. 먼저 1층에 가장 요주의 인물들, 가장 큰 조각들 5개를 꽉 끼게 배치해봤고요. 남는 공간 곳곳에 속속들이 채소를 입주시켰습니다. 1층을 알뜰살뜰하게 설계하고 나니까 2층 입주민들은 널널하네요. 아주 국물이 확실히 부족하죠. 기네스 한 캔 더 까야 됩니다. 이렇게 결국 소갈비 3kg에 흑맥주 3캔을 넣는 레시피가 되었네요. 이때쯤 깨달았습니다. 이건 됐다. 오늘 요리 맛있다. 고기가 마르지 않게 위에 채소를 덮어두고요. 이것은 토마토 주스입니다. 기네스 레시피에 토마토 캔도 필요도 아니고 주스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가야농장 자연은 토마토 주스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 100% 토마토 주스로 사서 넣어봤습니다. 100%니까 사실상 토마토 캔 넣는 것과 같은 효과일 것 같아요. 이제 타임을 한 움큼, 로즈메리를 약간 넣고 보글보글 끓어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이대로 약한 불로 오래 끓여도 되는데 바닥이 타니까 계속 저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테트리스를 너무 빡빡하게 해서 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뚜껑을 닫고 180도 오븐에 3시간 동안 졸일 겁니다. 완성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플레이팅 하면서 아주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이게 고기라는 게 그냥 원초적으로도 맛있는데 뼈가 같이 있어야 더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도 교양 있게 손으로 뜯어야겠죠? 나옵니다. 와, 몽둥이야 뭐야 이거. 우와, 상상 초월로 부드럽습니다. 와, 이건 맛을 얘기하기 전에 식감이 너무 압도적인데요? 바로 한 번 더. 와, 그냥 한 입만에 갈비 반쪽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맛있네요. 바로 이거야. 와, 맛있다. 그리고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아직도 이게 뭔지 잘 몰라. 광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 랩패도 두겠습니다. 절대로 기네스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큰 갈비를 사용을 했잖아요. 일반적인 소갈비찜 갈비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도 무조건 이 맛 나올 것 같아요. 뼈 있는 소고기면 그냥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느껴지세요 이거? 이렇게 되네. 이야, 아이고. 당근하고 이렇게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당근이 진짜 달아요. 아, 이거는 뭐 당근 편식하는 아이들한테도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이래도 당근이 싫으니? 이번 추석엔 이거 해 먹어야 돼. 갈비찜으로 이거 먹어도 돼요 진짜. 아, 과연 흑맥주 맛이 나느냐, 그게 문제인데 기네스의 맛을 정확히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게 지금 유일한 단점입니다. 왜 기네스여야 되느냐가 약간 물음표예요. 일반 맥주로도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도리어 좀 인상이 강한 거는 토마토 맛, 토마토 스튜 같은 맛도 조금 나거든요. 빵에다가 한번 얹어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사워도우입니다. 진짜 고기의 맛은 탄수화물과 함께 했을 때 폭발합니다. 이때 발로. 웬일이네. 빵이랑. 오늘 무엇보다 놀란 건 이게 냉동이란 점이에요. 아니, 냉동 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면 냉장을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냉장을 사는 게 낭비의 낭비. 냉동 사서 조지면 돼요 그냥. 진짜 부드러운데 맛은 구운 맛이 나요. 시어링을 해가지고 삶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삶은 고기 맛이 아니에요. 감칠맛이 강력합니다 진짜. 원래 이 부위들이 기름이 많은 부위인 거 아시죠? 갈비살이 원래 기름이 좀 있어요. 그럼 오랜 시간 끓이면서 기름을 쫙 뽑아냈잖아요. 그럼 기름 있던 사이들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다 녹아서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씹을 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은 쫙 걷어냈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고 정말 훌륭합니다. 모임이나 초대 요리로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이게 양식인데요, 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익숙한 부류의 양식이거든요. 어른들에게 대접해도 되는 양식. 이게 모임이나 초대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뭘 먹어야 되니까 너무 강렬한 음식은 좀 부적절하잖아요. 이거는 호불호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네스 맥주 뭔가 얘기할 거리도 되고, 이게 뼈를 뜯다 보니까 뜯는 재미도 있고, 맛과 고명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 초대 요리에 정말 적합한 요리입니다. 솔직히 이 요리를 신청하는 댓글을 읽었을 때 100% 기네스 관계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 꺼려졌었거든요. 그 의심과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쉽고 맛있는 요리를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오늘같이 주류 브랜드도 좋고 모든 식품 브랜드 다 좋습니다. 유명 상품을 활용하는 레시피 중에 육식맨이 직접 검증해봤으면 하는 요리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써주신 댓글 모두 읽고 꼭 연구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71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